제2부 소년의 시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인데 지난번에 네. 1부까지 얘기한다고 뒤에 거를 다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뒤에 얘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앞에 그렇죠. 이제 바탕을 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되게 충격적인 전환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특히 2화부터는 진짜 빨려 들어갑니다. 네. 물론 1화도 충분히 빨려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화 시작부터 평화로운 가정집을 무장한 경찰이 문을 부수면서 들어가기 그치. 때문에 이 굉장히 몰입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화에서는 많은 궁금증, 의문을 남게 만들거든요. 시청자로 하여금. 이게 진짜일까? 아니 얘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그런데 2화부터는 이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결정적으로는 이 소년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심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학교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수많은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름 이것도 이제 서사가 이제 관객들에게 클리프행어를 걸어가지고 다음 회를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관객의 어떤 심증을 끌고 가는 지점이 달라요. 2화까지만 해도 얘가 아무리 봐도 얘가 그런 짓을 할 애로 안 보이는데 가정도 너무 정상적이고 그리고 3화에서 이제 확 뒤집어 버리죠. 네. 그리고 4화에서는 아까 보니가 말한 대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에센스는 3화, 4화에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근데 1화, 2화를 봐야 3화, 4화가 더 인상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절대로 모음집이나 누가 요약한 걸로 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요약으로 보면 이거 되게 심심한 드라마일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거 대사가 너무 중요해요. 네. 대사도 중요하고 그 이제 표정이라든가 이게 순간순간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 자기를 숨기고 드러내고 하는 과정, 이게 일부러 숨긴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인격이 이중적인 건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은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중에 어떤 것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소년이 되게 마초적인 폭력성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어요. 몇 번 있죠. 상담 교사한테. 맞아. 첫 번째 장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이 선입견이라는 것조차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저 정도 연령대의 아이는 저도 모르게 저의 어린 시절을 대입해가지고 저 그 정도 나이 때 애가 정말 착했거든요. 네? 왜 묻어가? 야, 요거 그냥 안 넘어가시네. 아니 걔보단 착했겠지. 소년의 시간보단 착했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던 거 얘가 갑자기 그 표정이 싹 변하면서 대사가 뭐였더라? 진짜 무서워지죠. 내가 어떻게 보여요?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 새끼 너구나. 선생님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굉장히 집착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그 연령대 여성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긴 한데 뭔가 대단히 굴절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얘 아빠랑 아이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가져서 순간 든 생각이 이 아버지랑 하는 행동이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일부 있죠. 그게 결론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진 않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그게 있어요. 있거든요. 그게 물론 본질적으로 그게 결국 나중에 폭력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데 통제를 하고 싶은데 좌절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폭력. 그러니까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기본적인 구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얘가 알고 보면 자기를 숨기면서 고도의 폭력성을 숨기고 통제 욕구를 숨기면서 이 선생조차도 이 여자 선생님조차도 상담 선생조차도 이를테면은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되게 조작하고 뭔가 자기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행위를 한 걸까? 아니면 그냥 그 나이 때 특유의 아이처럼 약한 모습과 좀 이상한 모습과 약간 이 사람한테 마음이 쏠리고 기대하고 의존하는 마음과 또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 그냥 삽시간에 교체가 되는 걸까? 질풍노도처럼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일부러 그런 건데. 맞아요. 그건 명확하지. 얘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황을 통제하려는 얘의 큰 그림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담 선생님이 결국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폭력성이 나오는 애는 맞다. 요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아, 봉우리 해석은 네, 그거는 확실해 보이더라.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끔찍한 범행도 거기서 온 것 같으니까. 네.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뒤틀린 이성관. 뭔가 이성에게만 이게 정상적인 애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되게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정을 갈구하는. 예. 어떤 성적 욕망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로서 저의 입장은 아니 이게 성적 욕망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성적 욕망에 관한 전문가까지는 이해가 안 돼. 저명하진 않아. 그럼 성적 욕망에 관한 저급한 전문가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의 견해는 이거는 좌절이 연결된 폭력성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성 관계에서도 그럼? 이성 관계에서만. 그렇죠. 이성 관계에서만. 왜냐면 그러니까 그 상담사한테도 폭력이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한테는 이 폭력성은 전혀 발휘되지 않아. 그러네. 그리고 약간 그 영국 노동자 계급의 아버지로부터 봐왔던 수많은 우리 내 연령대 남자애들도 비슷할 건데 좀 다침 사내 새끼가. 그건 굉장히 강하죠. 네. 네. 어디 그런 거 가지고 질질 짜고 있어. 일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내 새끼가 어디 친구한테 두드려 맞고 와서 울어. 가서 다시 때려줘. 내가 깽값을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임마. 아들내미가 맞고 들어오는 꼴을 못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갖고 있다가 얘한테서 한번 굴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압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발현이 안 되고 좀 더 만만해 보이는 이성에 대해서 좀 더 폭력적으로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약간 성적 욕망이 더해지는 거지. 되게 복잡한 레이어인데. 그러니까 이성은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지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네. 지배를 통해서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야. 지배 이외의 방식으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걸 몰라. 아직 안 해봤거든. 배우지도 않았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냥 최후의 수단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지. 이게 죽이는 것으로 가더라도. 네. 근데 그게 상대를 안 가려. 이성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혐오죠. 그렇죠. 네. 이른바 미소진인데 네. 그 혐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미워한다 아니다. 미워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거든. 이 미소진이는 폐마한다라는 뜻도 있고 배척한다, 배제한다. 배척한다라는 뜻도 있고 실제보다 숭배한다라는 뜻도 있고 다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이성이긴 하지만 현실의 인간, 상대해야 될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결국은 지 멋대로 그걸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근데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대상이 나한테 인셀이라고 놀렸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이제 그게 공격이죠. 트리거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좌절이 된 거지. 네. 내 생각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보다 영향력도 세고 맘만 먹으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인셀이라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호칭을 붙여서 나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존재구나. 네. 거기에 튀어나간 건 폭력인 거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런 폭력과 이 친구의 이 통제가 아니고서는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도 모르는 이 소년의 범행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 할까? 방식으로 이용된 게 또 SNS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폭력이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잖아요. SNS에서 그게 발전을 하더라고 얘가. 네. 원래는 SNS에서 그 본인이 죽인 여학생을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사진 공유하고 막 이런 식으로 괴롭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니까 사실은 발전해서 물리적 폭력까지 가더라. 왜냐면 거기로 가야 내가 이길 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교수님께서 살짝 얘기하셨지만 이 SNS 특히 청소년들의 SNS 환경, 미디어 환경 네. 이것도 대단히 심각하다는 게 또 이 영화 안에서 나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과거하고 다른 점이죠. 네. 네. 과거에도 당연히 여성 혐오도 있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남성이 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이제 있었는데 네. 그거하고 뭐가 질적으로 달라진 걸까는 결국 환경에서 SNS 등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 사회화 과정, 예. 이들을 남성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과정이 과거에는 그냥 흔히 만나는 또래 집단하고 노동자 아버지, 그죠? 남성성을 강조하는 네. 옛날로 치면은 뭐 권투를 복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발레를 하고 싶은 아이한테 빌리 엘리어트처럼. 네. 네. 근데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재사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물론 억압적 환경을 뭐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재사회화가 그 비슷한 아이들끼리 일어나고 이성 집단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는가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정서를 형성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교실 그 장면이라든가 교실 바깥의 장면을 보면 정말 그래 학교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느끼게 만들잖아요. 이게
그리고 되게 우리가 느끼기엔 아마 우리 환경보다는 훨씬 더 얘네가 되게 세고 특히나 그 남자아이들 또는 여자아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거라고. 네. 굉장히 세거든요 원래 네. 그쪽 학교들이. 그리고 뭐 싱스트리트 같은 영화들 보면은 그쪽 이제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정말 살벌하더만요. 굉장히 셉니다. 네. 애초부터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하위 문화, 네. 지금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게 오타쿠 문화로 이제 그냥 등치되는 경향이 있지만 네. 원래 서브컬처라고 하는 거는 귀족 계급이나 중산층 이상이 누리는 고급 문화가 아니라 노동 계급의 청소년들이 대중 문화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자기만의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 나름의 자발적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서브컬처는 되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보통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게 SNS가 등장하면서 이 서브컬처가 되게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긍정적 계급의식이나 대항적 문화의식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킬 대상들을 찾는 방식으로 이제 인셀이라고 하는 게 그걸 전형적으로 그렇죠.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걱정하시는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 사진 만들기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왜곡된 서브컬처. 그렇죠. 네. 청소년들이 주로 하잖아요. 네. 엄청 왜곡돼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소년의 시간에 소년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SNS에서 사실은 가장된 가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소통이 단절된 채 사실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소통한다고 착각하면서 왜곡된 욕망도 자라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혼자서 이상한 폭력성을 키우다 보니까 살인이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가 없어. 네. 갑자기 튀어나와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SNS가 없던 시절에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냥 애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싸우고 눈에 보이는 데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중간 중간에 개입이 가능해요 어른들이. 네. 근데 이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 소년에 온다의 소년 주인공뿐 아니라 소년이 온다? 소년이 제가 뭐라 그 그랬어요? 한강 작가의 소설이고요. 소년이 간다? 온다 간다는 거야. 시간 죄송합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소년이 너무 다르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모욕적이다. 이거. 둘 다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둘 다 좋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엄한 거 안 갖다 붙여갖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 아무튼 그래요. 예. 뭐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의 개입이 할 수 없이 어디선가 벌어지는. 갑자기 튀어나와. 얘가 갑자기 누굴 때리고 갑자기 죽이는 게 학교 씬에서 보면 다른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든 생각이 눈에 보이던 곳에서만 폭력이 일어나는 시대는 괜찮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차이점일 제가 자랄 때 학교는 딱 들어가는 순간 서열이 착착착착 정해지고 가끔 서열 싸움 벌어지고 그 패배자는 내려가고 승자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가끔 승자들이 패자들을 괴롭혀요. 그런 식으로 서열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봉우리 말대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이러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개입할 수는 있어요. 다만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많았죠. 그렇죠.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근데 쉬는 시간은 있었어요. 집에 가면 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도망갈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좀 괴롭더라도 집에 가면 되니까. 네, 맞아요. 야자 제끼고 집에 가서 일찍 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SNS는 마치 비트코인처럼 장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죠. 그리고 이 소년처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애가 갑자기 살인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 점이 무섭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던 좌절,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 합쳐서 결국 칼질로 터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막을 수도 없고 예방이 안 돼요. 예측도 되게 어려워요. 안 돼요. 누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잘 모르겠고. 너무 무섭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영화 좋은 영화인데 보고 나면 되게 절망해요. 되게 절망적이야. 심지어 완전히 성인인 나도요. SNS에 남이 올린 피드 보다 보면은 약간 짜증난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되게 웃긴데 본인들은 자기 인생에서 되게 즐거운 경험이니까 사진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같이 즐거워해주지만 누군가는 꼴 같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토바이 사진 올렸을 때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해. 교수님, 나는 나경원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려고. 저는 그래도 자아 성찰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진 올렸을 때 저는 누군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어유 검님 드디어 펫보이 사셨네요 이런 분들 계시지만 누군가는 이 새끼 돈 자랑하네 이거. 그렇죠. 이런 생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게 과연 애들 반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물론 어른은 좀 더 자제력이 있겠죠. 그렇죠. 다만 어른은 더 치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윤리적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 그걸 보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이유, 네. 그 거기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정당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할 걸 가지고 또 내가 무시를 하지 않고 네. 또 이거 가지고 되게 짜증을 내고 뭔가 되게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정당화를 하려고 해서 문제인 거거든요. 네. 내가 화가 내거나 짜증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화나 짜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위, 그 뒤에 수반되는 행위가 더 문제야. 그게 폭력성하고 되게 그쵸.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뭔가 왜곡된 인식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은 아니 뭐 짜증을 내는 것도 뭐 이상하긴 한데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순간 그잖아요. 주관적인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설득할 건데. 왜냐하면 짜증이 나는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네. 내 탓을 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정당화를 얘 탓을 하게 되는 거야. 올린 사람의 탓을 해야 돼. 그러면은 결국 정당화 과정은 남 탓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그렇죠. 네. 가령 여성 인플루언서들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거나 해요.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라는 위치,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위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는 DM에 다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M을 보냈는데 내 DM에 댓글을 안 하거나 씹혔어. 1차 좌절이 벌어져요. 그렇죠.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네. 들죠. 근데 마침 걔가 약간 뭐 비싼 옷을 입거나 비싼 차를 타거나 아니면 어디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을 SNS를 통해서 또 봤어. 그럼 이제 내가 쟤를 싫어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거기서 찾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렇죠. 쟤는 돈 벌려고 하는 애구나.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거에는 아예 대답을 안 해주네. 그렇지. 이런 나쁜 이렇게 되는 거지. 돈 되는 거에만 반응하는구나. 네. 속물이네. 네. 그리고 나 같은 애들 때문에 네가 돈을 버는 건데 네. 나를 무시한다고? 너 나쁜 애네. 맞아. 이런 식의 이제 에스컬레이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애가 근본이 없네. 너 누구 때문에 돈 버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얘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응징을 해야 돼. 남한테 얘가 얼마나 나쁜지를 또 알려야 돼. 네. 그때부터 이제 폭력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막 상대가 뭔가를 좀 반응을 해? 그러면 뭐 도망가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물리적으로 뭔가 얘한테 위해를 끼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가는 거죠. 맞네. 그러면 소년의 시간에서의 소년과 다를 바가 없네. 다를 바 없지. 걔가 겪은 메커니즘. 과정이네. 네. 다만 어른들은 좀 더 교묘해서 가중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욕하는 댓글을 계속 막 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뭐 얘 뭐 누구의 뒷모습 뭐 얘 진면목을 봤음 아니면은 그 뭐지 무슨 저장소 탈덕? 탈덕 수용소 뭐 이런 느낌처럼 아예 괴롭히는 목적으로 뭔가를 만든. 그러니까 거기는 형사처벌 해야 될 것 같아. 했잖아. 했어요. 근데 그 정당화의 첫 단계가 의외로 되게 보편적 감정이에요. 짜증. 짜증나고 짜증이 나니까 짜증의 이유를 찾아서 얘가 문제인지로 이제 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게 흔한 게 뭐야? 보통 한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네가 이거 공개해서 올린 거잖아. 네가 굳이 너 혼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남들 보라고 한 거잖아. 네가 나를 자극한 거잖아. 오. 원인은 너야. 어허. 이게 일단 한 가지 시작점이고요. 네. 그것도 너무 이상한 남 탓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남 탓하는 사실 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안 보는 게 맞지. 내가 안 보면 되는데 넌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 그렇게 탓을. 요거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인플루언서거나 네. 연예인이거나 그러면 그게 더한 거야. 너 그걸로 밥 먹고 살잖아. 돈 번다. 이렇게 되면 내 정당화의 근거가 일단 딱 마련이 되는 거지. 나의 기분 나쁨에는 너의 잘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응징하는 게 정당해. 라는 식으로 확 하고 금방 전화가. 그리고 보통 내가 너를 응징한다라고 믿고 있을 때 사람은 정말 잔인해지거든.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해서 SNS 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과 점프가 무서운 일이다. 이건 진짜. 진짜 무서운. 이게 그러니까 SNS에서만, 그러니까 SNS의 등장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게 네. 왜곡된 분노 같은 게. 그게 예전에 대중매체 시대에는 그래도 비교적 송신자,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단순했고 소수였고 네. 누가 받아보는지 모르지만 무차별적으로 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사실 그 문제가 생겨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보는지 모르면서 나는 그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그래. 이게 되게 웃긴 현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공인화가 일어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무한도전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해줘야 돼. 가서 곤장 맞는 에피소드 만들고. 그게 일단 그걸 넘기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도. 안 그러면 금방 뭔가가 이제 크게 이제 안 좋게 다가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근데 SNS는 그게 일반인으로까지 다 늘어나. 그러니까 모두가 커뮤니케이터, 연예인처럼. 송신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수신자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전달될 수 있다고. 다이렉트 메시지. 네, 맞아요. 더 중요한 거 익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최악이야. 네. 너무 싫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회신을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다시 회신을 안 해? 라는 또 한 가지 층위가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SNS 약간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미안해 봉우리.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씨 착한 연예인이 뭐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주면 일일이 다 답을 해준다더라. 네. 이런 게 되게 미담처럼 퍼져. 그렇지. 그러면 야 누구는 너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다 대답해 준다는데 네. 넌 뭐라도 된 듯이 왜 대답을 안 해? 얘를 깔려면 모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적 모범이 있지, 모범에 비춰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유재석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저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그걸로 피해를 입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되게 표백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균 표백돼 있어요. 맞아. BTS도 전형적으로 그렇고요. 맞습니다. 되게 착하고 모범적이고 네. 오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이만큼 있어. 외국에는 그런 애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다 개망난이기 때문에 네. 대충 대응이 되는데 약간 예술인들은 개방난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스캔들 엄청 많아 미국 연예인들. 근데 우리는 그런 모범적인 살균 표백된 연예인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튀어나간 사람은 이제 때려잡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더 세게 때려잡죠. 네. 죽을 정도로. 아예 꿈을 못 꾸게. 네. 그러니까 죽죠 많이. 최근에 실제로 많이 죽었죠.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뭐 이름을 올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설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걸그룹 멤버였을 땐 누구도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걸그룹 멤버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공개 연애를 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성적인 의미가 함유된 것 같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나니까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SNS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질적으로 다른 이제 그 반응 형태들을 만들어냈는데 자연스럽게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에게서 원인을 돌려서 나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게 정말 위험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저는 그 이 소년의 시간에서 표현된 그 약간 찌질해 보이는 어린 남자의 사춘기에 겪는 인셀에 대한 어떤 열등감과 그 공격에 대한 표현이 좀 과하다라고 왜 그랬어? 라고 느끼면 안 된다고 봐요. 크게든 작게든 여러분들 다 당하거나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게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어서 좀 다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악플 다시는 순간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소년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하는 시대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SNS가 더 최악인 건 여기에 이제 부러움을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부러움을 얹어줘요. 그래서 막 그 저기 뭐야 저는 그래서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게시물처럼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연예인 누구는 걸그룹 누구누구의 우월한 기럭지, 뭐 우월한 얼굴 크기, 뭐 우월한 몸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 어떤 그런 나에 대해서 계속 열등감, 그러니까 계속 걔랑 나랑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그렇죠. 내 안에 열등감을 계속 쌓아가. 와, 쟤는 저렇게 저 나이 때 저렇게 성공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열등감의 재료가 넘쳐나지. 너무 많아, 진짜. 그래서 어느 순간 절제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이건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되는데 또 이게 되게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영화 유튜버고 영화 보는 게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인데 그 쇼츠 1분 안 되는 시간. 진짜 그거 끊어야 돼. 방송 가기 전에 한 시간이 한 5분 남았다. 그럼 그 5분을 어떻게 재밌게 무조건 보내지? 보지. 무조건 보는 거지. 왜냐하면 어려워. 5분은 어떤 서사가 완성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야. 하지만 1분짜리로 끊어놓은 거는 5개나 볼 수 있거든. 위험해.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달아요. 근데 이거 끊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쇼츠 같은 거 어떻게 안 보시죠? 심지어 우리 채널의 쇼츠도 안 봐요. 그나마 우리 채널 거는 그냥 쇼츠더라도 정말 순한 맛인 경우인데.
그것조차도 안 봐요. 어쩐지래. PD님이 여러분 우리 쇼츠 있는 거 아시겠지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쇼츠가 또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네. 채널들에 비해 맞아, 되게 정말 적은 편이라서. 네. 네. 전 애초에 원래 그렇게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야. 짧게 얘기하려고. 네. 근데 문제는 네. 이걸 우리가 아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돌리느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지 맙시다.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안 돼. 해결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쇼츠 이건 이제 참 어려운 일인데 쇼츠에 대해서 그냥 약간의 소비 대안.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제 대안이긴 하지만 대안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쇼츠를 보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문제고 방금처럼 이렇게 쪼개진 시간을 그냥 쓰려고 보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네. 보려고 그냥 봐야 돼. 일정 시간 동안만. 네. 내가 쇼츠를 보는 시간 또는 뭐 이렇게 떴다 그러면 잠깐 그것만 한 번 보고 끝. 네. 이 두 가지를 넘어서면 쇼츠 소비는 되게 안 좋은 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네. 시간을 정해놓고 보면 되는 거구나. 내 의지대로. 내가 책을 읽으려고 책을 꺼내서 몇 페이지 읽다가 덮듯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 내가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나한테 당도된 이메일을 한번 읽고 회신을 하려고 하듯이. 그래서 뭐 댓글 한번 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 그런 단건의 커뮤니케이션을 끝나거나 내가 찾아서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보고 끝내는 거. 요 두 가지 습관이 아니면 쇼츠를 안 보시는 거죠. 근데 나는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그래도 이런 습관을 기르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쇼츠가 대부분 이제 강아지랑 애들이랑 노는 쇼츠가 많아요. 그거 중독성 심해 그거는. 근데 그거는 정말 보고 있으면 이렇게 헤 웃으면서 끝도 없이 보고 있게 되거든요. 완전히 가상 행복감에 빠지거든. 네. 우리 집 나도 심지어 집에 내 강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쇼츠라는 건 저는 뇌가 꺼진 상태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꺼진 상태로 그냥 도파민만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는 이런 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네.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네.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죠. 근데 이게 해결책이야. 네. 제가 계속 비유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책 꺼내가지고 책장에서 책 꺼내고 다시 꽂아 놓듯이 또는 접어 놓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미디어 소비는 앞으로 쇼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릴스라든가 이런 식의 방식들 이게 다 동일한 걸 지향하거든. 그러니까 컨텐츠들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 그런 거 지향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옆에서 뭐 쇼츠가 아니라 롱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롱폼을 여러 개를 그냥 무한정 틀어놓는 OTT 그것도 문제가 있어. 맞아. 이거 맞아. 내가 필요해서 손대는 시간이 괜찮다니까 오늘 한 2편을 봐야겠다. 그리고 2편보다 한 편 더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보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그렇지. 내가 뭐 볼 거 없나 맞아. 이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빈지로 이제 들어가는 거. 네. 이게 이제 동일한 원리거든요. 다. 네. 알고리즘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예. 그러니까 나의 시간의 통제를 제가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빈 시간을 이걸 통해서 메꾸려고 그러고 이제는 비지 않은 시간조차 그쪽으로 뺏겨. 너무 섬뜩한 순간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짧게라도 빈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형태들을 마련해요. 그게 좋지. 네, 저는 일부러 그래서 그 버스나 이런 거 타거나 그럴 때는 이게 휴대폰을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내가 뭐 했었지? 난 창밖 보고 있었지. 그래 창밖을 보자. 창밖을 봐요. 그리고 창밖을 보는데 훈련이 되면은 굳이 이거를 안 봐도 전혀 무리가 없어. 창밖에서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세상 구경. 사람들은 이거 하나같이 휴대폰 보고 있구나. 쟤는 웹툰 보고 있구나. 쟤는 쇼츠 보고 있구나. 네, 이런 식의 것들이죠. 그냥 남을 구경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그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만약에 짧은 거리를 타고 간다면 그거를 하는 게 그때도 이걸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짧은 시간들을 다 그걸로 메꾸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네. 이게 그 살인에 이르게 된 소년의 시간에 그 소년에게도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에게도 해결책이 될 것 같다. 물론 굉장히 그렇게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걔네는 사실 친구들과의 소통 또는 유희 모든 게 지금 SNS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네가 네 의지대로 필요할 때만 해라고 하는 건 거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걔네들한테 다른 재밌는 게 있다면 그잖아요. 다른 뭔가 시간을 쏟을 꼭 노는 게 아니더라도 열정을 투여할 뭔가가 있다면 그게 될 텐데 네. 결국에 해결책은 어렵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겠네요. SNS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학교에서 겁나 비싼 컴퓨터를 막 사주는 거지. 우리 한동훈이 자기가 사준대잖아요. 나라가 GPU 막 갖다 박아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도 해. 저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 게임이 유발하는 중독성이 문제인데 네. 게임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게 만들어 놓은 장치거든요. 일부러. 네. 그리고 여기에 더 뭐가 더 덧붙여지냐면 요즘 게임 같은 경우 옆에 이제 채팅창이 들어가잖아요. 아 똑같네 그럼. 네.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채팅창이 더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방법. 맞아. 그러면 SNS하고 결합된 거야. 지금의 게임은 그냥 게임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에요. 실제로. 맞아요. 예. 그리고 다 온라인 게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재사회화가 일어나는 걸. 근데 그 아이가 이상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지. 그냥 컴퓨터 사주지 말고 딴 거 사줘야겠는데. 나는 그 저기 뭐죠? 그 스마트폰을 넣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금고 같은 장치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요만한 박스인데 넣고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30분 후라고 입력을 하면 그 안에는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안 열려요. 그리고 이게 가격도 꽤 나가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부신대요. 실제로 부신 유튜버들 많습니다. 되게 견고하고 비싸게 만든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 약간 도파민 중독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 유튜버가 된 것도 결국 도파민 찾다 그런 거예요. 네. 현실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 도파민, 복수의 쾌감 이런 게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류의 장르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류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네. 그 스마트폰 금고 저거. 네. 저거. 네. 저거. 네. 그 제가 애플워치 차고 있으니까 전화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꼭 저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네. 심지어 저거 전화 받을 수 있게 구멍 뚫어놨어요. 장단컨대 전화 3개 생긴다. 또 전자기기 좋아하거든. 하나는 갤럭시 최신형으로 사야지. 이유를 이러면서. 다 마련해. 예. 내가 이게 금고 들어갈 때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이 종류별로 다 사겠네. 예. 갤럭시 울트라, 갤럭시 폴드. 예, 막 다 테슬라 산다 이제 막 테슬라에서 막 하고 있고. 정답이다. 정답이야.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지하철 많이 타니까 나도 지하철 탈 때만큼은 시사인을 봐야겠다. 구독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사인 이거 볼 때마다 가방에서 종이책 끝나는 게 너무 불편하네. 이북을 사야겠다. 이북 고르고 태블릿 고르다가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시사인을 안 보고. 문제는 말이죠. 텍스트를 보는 거랑 릴스나 쇼츠를 보는 게 한 기기에서 다 된다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게. 다 된다는 게 문제야. 네. 한 기계에서 안 쓰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이북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15년 전쯤에 이제 이북이 이제 처음 출시되고 그럴 때 저는 그 미디어적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어요. 네. 왜냐하면 북이라고 하는 진짜 오래된 매체를 이 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타의 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 지금은 이제는 북은 종이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결론 졌어요. 다시 돌아오셨구나. 이북은 그냥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지 물질성이 있는 책이 책이다. 맞아요. 네. 저는 이게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게 책의 최대한 장점을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책도 원래도 많이 샀지만 다시 사. 책을 다시 사고 있어요. 심지어 2개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책이 있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아씨 오늘 독서반 해야 되는데 이북 사가지고. 근데 왜 저도 이북으로도 읽고 요새는 태블릿으로도 이북이 되니까 예. 이북으로도 읽고 종이책으로도 읽는데 왜 종이책으로 읽으면은 더 열심히 읽게 될까요? 이상하게 이북으로 보면 되게 대충 보게 되던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예, 그 물질이 가지는 내가 자기도 모르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실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 왜냐하면 실물은 바스라질 것 같고, 사라지면 아까울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억하고도 연관성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밑줄 치면서 종이에 밑줄 치면서 읽은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를 많이 느낄 거라고. 근데 이게 실제로도 맞는 게 기억은 그냥 비물질적 기억이 아니라 신체 행위하고 연관된 기억. 그래 그게 더 기억이 잘 되고 훨씬 잘 돼.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 두뇌는 되게 공간적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북에선 공간감이 굉장히 없어요. 맞아.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거나 종이라는 이 물성이 가지고 있는 공간감이 있거든. 이렇게 넘기는 행위나 이런 것도. 또 내가 넘기는 순간 2개의 층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투르륵 하고 해서 봤던 그때의 기억은 전체 행위와 함께 기억이 돼. 그래서 훨씬 잘 각인이 돼.
근데 이루고 했던 것들은 그렇지, 요렇게 이 동작은 그 자체가 공간의 층위를 새로 안 만들어요. 맞아요. 똑같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종이책으로 봤을 때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가령 제가 법대를 다닐 때는 이만한 개론책과 법전과 그래서 이거 한 3권 넣으면 가방이 네. 겁나 무겁지. 봉우리 같은 애가 하나 네. 뒤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 편의성 측면에서 그거를 만약에 그 모든 책이 여기 하나에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편의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책의 물질성까지 느끼려면은 일단 학교로 들고 가는 건 이걸 들고 가고 혼자 공부할 때는 물질책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했던 메모는 또 여기 있잖아. 네. 어떡하죠? 아니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별로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걸 별로 안 했을 텐데.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아 그리고 그걸 걱정할 정도 막 네. 이중 관리 막 이런 걸 걱정할 정도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는데요. 어머님 학교 다닐 때 태블릿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땐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공책에다 가사 필기하지. 기례를 자꾸 예.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녔어요. 예. 공책에다 예. 필기했지. 근데 이게 나누잖아요. 책 나누는 경우 많죠. 예. 음. 그러면 가벼워. 예. 그래서 놀러 가고 싶어져. 아 이건 너무 뛰죠. 이건 너무 그래서 점프야. 가벼운 몸으로 놀러 갔지. 수업을 안 들어가고. 이건 너무 점프입니다.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언제나 이건 다른 것들하고도 마찬가지. 아까 쇼츠에 대한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메인과 보조를 정확히 나눠야 돼요. 나는 메인이 종이라면 종이로 봐야 할 좀 더 비싼 책이나 소중한 책이 있거든. 예, 컨텐츠 중에.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실제로 휘발성 지식들도 되게 많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크게 쓸모가 없는 그런 지식들. 이런 거는 휘발성으로 더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저널리즘은 반드시 종이로 안 봐도 돼요. 저널리즘 자체가 되게 휘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지. 저널리즘은 온라인으로 봐도 충분히 괜찮아. 맞아. 예. 예.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의 물성이 반드시 종이성에 연결될 필요는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좀 달리 가져가는 거 이런 방식은 충분히 맞아요, 가능해요. 맞아요. 나경원 드럼통 이런 거 휘발돼도 되니까. 휘발되어 있어. 오히려 너무 오래 남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예. 빠루 같은 거 솔직히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 거야? 나경원 빠루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여러분들께 아직 얘기하지 않은 또 하나의 저의 소비벽은요. 블루레이 플레이어도 없는데 블루레이가 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냥 사요. 그 물성을 내가 확보해야 내가 진짜 이 영화를 가진 것 같아. 그렇지. 그 느낌은 굉장히 크죠.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컴퓨터 하드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파일로 있는 거 말고 그걸 품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걸 보지는 않아. 왜 볼 거면 그냥 OTT 이런 데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OTT 없는 영화들은 가끔 이제 보지만 그러면은 그 물성을 확보한다는 게 나한테 안심도 되지만 어쨌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네. 그거를 한 방에 대체해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막 그런 거 많이 있었을 거 MP3 나오고 이제 한동안 고민하다가 LP 처분하고 네. CD 처분했던 사람들 지금 후회하잖아. 다시 다 사잖아. 다시 다 돌아가고 있죠. 네. 지금 LP가 되게 힙하잖아요. 맞아요. 네. 비싸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LP나 CD의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거든요.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예, 그 지배적 매체의 양식은 바뀐 게 맞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디어 발전의 원칙은 새로 생긴 미디어가 앞에 있는 미디어를 없애지 못해요. 원래 완벽한 대체도 안 돼. 네. 대체로 융합되거나 보조 형식으로 남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 등장하는 미디어에 완전히 올인하고 몰입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참 어떤 자극의 시대를 살아온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그 전의 자극에는 약간 일체의 관심이 끊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향도 사실 되게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죠. 예, 이게 도파민 중독자들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더 재밌는 게 생기면 그 전에 있던 거에 대한 관심이 다 끊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아니 왜 여기서 인생 상담을 하고 있어?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봐, 그만 봐, 뭘 그만 봐, 임마. 재밌는데. 그만 봐. 목표가 생겨야죠. 저는 거엄님이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지금 삶의 목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삶의 목표요. 저 오토바이 사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목표는 있습니다라고 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을 때 그건 그냥 욕망이고
욕망이랑 목표를 헷갈릴 정도로 예. 바보는 아니지. 예. 예. 목표가 안 보이는 게 목표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뭔가 몇 가지로 만들어서 잘 깎아놓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장기적인 목표는 안 세우고 단기적인 목표만 세우거든요. 그런다 보니까 단기적 목표는 거의 다 이뤘어요. 그게 욕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목표 부재 상태인 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저는 뭐 이룬 게 그냥 소박한 행복으로 연결된 안분지족이라 그러잖아요. 네.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욕심 안 부리는 상태로 가면 네. 좋은데 네. 대부분은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냐면 무료함이나 나른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럼 이 안에서 그냥 내가 더 이상의 재미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한 재미를 찾지. 목표가 아닌 재미를 찾지. 아, 자극을 찾게 된다. 목표가 없으니까. 날 자극하는 게 새로운 게 필요해. 예. 대한뉴스 100만 원. 제가 그거를 목표로 얘기하는 이유가 목표는 구체적인 실물적 성취를 이루어야 돼요. 네. 그게 뭐 이를테면 대학문에서 100만이건 예.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영화에서 이 정도의 전문성은 그래도 적어도 갖출래 라든가 영화라는 게 만약에 전문의 분야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영화가 전문이냐는 전문이 아니거든요. 영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문성을 갖출 것인가 또는 이쯤에서 영화는 약간 요 정도로 뭐 이룬 만큼 이렇게 하고 연극으로 가볼까 라든가 이를테면 와, 그거는 이런 식의 이제 목표의 형성이 있으면 훨씬 내가 이제 그 자원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걸 좀 더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 배분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봐,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래, 뭐 좀 이렇게 좀 단기적인 목표라도 목표를 하나 그치. 세우는 게 좋겠네. 지금까지 내 목표는 보통 돈 모아서 뭐 사는 거였거든. 그렇지. 네. 그거 말고 사실은 재미거든. 네. 그렇죠. 욕망이 이것도 약간 도파민이야. 그 물건 딱 샀을 때 도파민. 아, 그러네. 새로운 자극이잖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늘 가서 쇼핑하던 곳에 들어갔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필요한 만큼은 다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한 거지. 가령 네. 홍대에 있는 그 애플샵에 들어갔는데 새로 나온 물건들 대부분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그치. 더 갖고 싶은 게 없어 이제 네.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목표가 필요한 순간이 온 거지. 아, 어떻게 보면 SNS에 빠져 있는 이 청소년들도 목표 부재가 클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 한번 네.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세요. 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 꿈도 없어 심지어. 네. 없지. 요새 뭐 드림 드럼도 아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애들이 꿈이 있겠어요. 드림 드럼통 이러고 있는데. 대부분 꿈을 얘기하려면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이렇게 그렇지.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진짜 네 꿈은 뭐야? 그러면 왜 그걸 굳이 물어보나? 그래서 귀찮은지 답하는 게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싶어. 맞아. 야. 그냥 그건 솔직한 대답이야. 맞아요.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네. 워라밸을 획득해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편하게 놀고 싶어요. 네. 이 정도. 사실 취미생활 하고 싶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 놀고 싶은 거지. 네. 끽해봐야 연예인, 공무원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획일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예인이나 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치, 그게 목표가 아닌 거야. 네, 놀고 먹기에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표 없음으로 가네. 결국 결론은 목표 없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네. 목표 없음이라는 결과하고 딱 맞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심지어 이 SNS라는 지배적 환경이 가속화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아까 뭐 대안이 없다.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본인의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 종국에는 목표 없음이네. 목표 없음. 네. 그 목표 없음의 무료함을 SNS가 채워주거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남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들고. 네. 저 새끼 저기 뭐야 저 포르쉐 타는 거 보니까 짜증 나오는데 나도 포르쉐 갖고 싶다. 자꾸 자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봉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저 방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겼어. 뭐예요? 그 딱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잡히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 네. 5천. 5천? 5천만 원 모으기. 5천으로 뭐하게? 몰라요 그거.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잖아. 이거 딱 잡히잖아 손에. 깎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 건진법사 뭔가를 해.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그 한국은행 신권 다 발로 다 네. 5천. 뭐 그거의 물성이 좋은 거야 그냥 일단. 그런가? 네. 그거 깔고 막 양탄자 타고. 5천으로 그거 안 돼. 그리고 안 돼요? 안 돼. 일반인 안 준다 그러더라고. 일반인 안. 2억은 있어야지 가능하고. 안 되나? 그건 약간 그거잖아요. 동전한 금화 한 입 그거잖아요. 이 금화 한 입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이거 아니야. 안 되나? 이걸로 뭐 할지도 모르고. 네. 그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실물성과 이제 깎아놨다는 게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그래서 목표하고 욕망을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목표는 가치하고 연결이 돼요. 가치, value야, value.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뭘까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가 예를 들면 행복하게 살길 원해. 그것도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어. 나는 내 노후가 비참하지 않길 바래. 그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고 좋은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생각이 들게 되냐면 너무 내가 개인적인가? 너무 작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큰 게 뭐지? 좀 더 가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을 돕는 순간 내가 되게 기쁜 걸 발견해. 봉사라고 하는 게 되게 훌륭한 가치로구나. 이게 목표가 될 수 있겠네? 그럼 나의 노후가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살짝 바뀌어서 나는 봉사하면서 내 노후를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거든요. 예. 그러면 돈을 벌고 연금을 좀이라도 높게 가지는 게 그냥 단지 그때 가서도 OTT 그냥 2개 보고 3개 보고가 아니라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그 나의 물질적 여유가 있다면 그게 주는 기쁨 내지 성취감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가치에 대한 판단과 목표가 붙어서 이제 나와야 그게 목표로서 의미를 가지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 그렇지, 생각을 해야 되네 이거를. 모방해서는 절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 참 생각할 시간이 없네. 내가 깎으라고 하는 얘기, 내 손으로 깎아야 돼 이거를. 이 목표를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그러니까. 몰랐어요. 봉우리 5천 말고 다른 목표를 하나 정해봐. 지금부터 그 5천 한번 잘 깎아 보겠습니다. 5천을 잘 깎아가지고. 근데 또 이 목표가 사람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이죠. 대표적으로 라이너가 영화 만들기를 목표를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여기서? 왜 가치가 있지. 나 아직 말 끝까지 안 했다.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만들었잖아. 만들었다고 성공일까요? 야, 영화가 만들었다고 성공이면 그런 거는 이제 영어로 트리키하다는데 이게 참 좋은 면과 이제 안타까운 면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 목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 가치 있고 싶은 일이야. 그렇지.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이게 만드는 것만으로 내가 내 목표가 완성되고 만족하면은 좋지. 근데 그럴 수가 아니었어. 없잖아. 목표는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 그래요. 영화를 만듦으로써 유명해지는 거야. 그게 목표였어? 그게 되면 그게 목표대로 달성이 안 되는 거지. 만들었다고 달성이 안 되거든. 여러분 라이너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 이런 거 띄우지 마 화면에. 내가 꼭 라이너 찍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영화 제목도 왜 이렇게 무섭냐. 예전에 정성일 평론가도 그랬어요. 남의 영화 하도 평론하는데 사람들이 야 그럼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하도 들으니까 만든다. 망했죠. 처절하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목표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저는 평론가는 함부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평론가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론을 잘하려면 직접 제작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되게 다른 영역이거든. 둘 다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이거는 잘못된 욕망. 망해. 안 돼. 아싸리 그냥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리고 버리고 갈 때는 이 평론의 흔적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냥 제작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들어가야지. 사실 제작은요 평론적인 시선으로 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왜 1000만씩이나 봐주죠 뭐 이런 얘기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정말 제작의 노하우로 밀고 나간 영화들이에요. 그럼요. 거기에 어떤 평론적인 시선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만약에 제작자가 범죄도시 4의 제작자가 평론가적 시선을 들이댔다. 그 영화 못 나와요 그렇게. 하지만 1000만 들었잖아요. 성공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절대로 하나로 이어지지가 않는데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돈도 벌고 막 칭찬도 받고 세상에 그런 건 불가능해. 어려워. 그 박찬욱도 처음에 2편은 망했다고. 예를 들면 평론을 하는 사람이 좋은 평론가가 되려면 평론가는 절대로 좋은 제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제작하는 사람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평론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평론은 제2의 창작이기 때문에 제2의 창작은 언제나 제1의 창작에 대한 반응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 제2의 창작이 제1의 창작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그 면에서 나는 평론의 훌륭함을 얘기해야지 제1의 창작만큼이나 나도 창작을 할 수 있어가 돼버리면 이 제2의 창작이 가지는 가치가 사라져버려.
겸손한 건 좋은 일이에요. 네. 사실 모든 평론가는 그냥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는 자세를 경지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 봉우리, 영화. 봉우리의 욕망까지 봤으니까 다음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영화를 봉우리 오랜만에 그래서 정합니다. 5천 모으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오랫동안 장고를 거듭해야죠. 장고를 거듭해? 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5천만 원. 이제는 잦은 납부까지 네. 한다. 5천만 원을 어디다가 떡수를 둘 것인가? 이봉우는 어디다가 5천을 태웠을 것인가? 네. 보람이한테 빌려줄 거 아니야? 빌려주면 걔가 나보다 잘 살아요. 네.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은 빌려주면 좋거든. 아니 안돼 빌려준 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장고 끝에 악수니까 다음 영화 장고로 가자는데요? 장고? 장고 봤어요? 안 봤는데. 퀸틴 타란티노의 장고. 타란티노 거. 근데 이건 우리가 다룰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음. 그래. 뭐 그냥 헤이트풀 에잇도 했으니까. 그렇지. 타란티노 또 가는 건 좀 그렇고. 음. 봉우리. 네. 내가 저번에 한번 말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뭘까? 콘클라베? 맞다. 콘클라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아직 영화에 극장에 걸려 있나요? 걸려. 아니요. 지금은 아예 OTT 플러스 걸려? 풀렸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시기인 걸로 맞아요. 알고 이거 있는데. 최근까지 걸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걸려 있다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어디서도 잘 보기가 어려운 시기. 아직도 걸려 있어요. 여러분 왓챠에서 유료 구매로 보실 수 있어요. 유료 그래요? 구매는 가능해요? 네. 네. 그러면 극장 일부나 아니면 유료 구매. 그러네요. 아직도 걸려 있네. 콘클라베 하면 좋죠. 콘클라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시네마틱한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음. 네. 저도 핑계끼면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나 이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콘클라베 다음 주는 콘클라베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알았죠? 네. 감상 가능한 곳 왓챠라고 뜨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네, OTT 없으면은 그냥 극장 가야죠 뭐. 예, 지금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콘클라베로 하겠습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개별 구매로 감상할 수 있대요. 오늘 며칠? 내일이네. 내일이에요? 내일이네요. 네. 내일 공개됩니다. 다음 주면 되겠다. 네. 내일부터 왓챠에서 개별 구매는 꼭 왓챠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시겠네. 오늘 이제 소년의 시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년의 시간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사춘기라는 의미, 청년기, 질풍노도기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소년이 그 시간에 뭔 짓을 벌였을까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건 소년의 지난 시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하고도 연결됐지만 그 시간들이 되게 촘촘히 SNS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맞아.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강한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퍼지는데 이게 참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언급 안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네. 거죠. 네. 어렵지 않게. 맨날 지금 넌스라고 이제 나오는 그 부분 그리고 딸하고의 되게 애매한 시선. 맞아요. 약간 암시가 돼요. 네. 그 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보면서 아마 시즌 2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즌 2는 이미 제작 확정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상태여서 그거는 뭐 이후에 연결 지점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날은 우리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 극우의 물적 토대, 정신적 토대로서 이제 교회 조직의 문제 이게 단순히 기독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2시 반부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변 기자님은 지금 아마 아직 외국에 계실 겁니다. 사모님과 함께. 그래가지고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한 주를 뒤로 미룬 거거든요. 지금 아마 돌아오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변 기자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도 많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 대기자님이시면 2시 반에 시작하면 7시 반쯤 끝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살짝 이렇게 던져드리면 내일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적당한 데서. 공식대는 어떤 그때가 말이야. 기억력도 좋으셔가지고 또 다 꺼내옵니다. 너무 좋아요, 변상욱 대기자님. 그날 좀 시간 되면 오고 싶다.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무튼 다음 주는 여러분 콘클라베 이 영화 정말 좋으니까 가능하면 왓챠로 구매해서 보시더라도 TV와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절대 태블릿으로 보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뭐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보다 그도 근데 사운드도 되게 중요해요. 이 영화는 사운드 중요하고 화면도 중요한데. 근데 왓챠는 그게 둘 다 안 좋잖아. 예. 심지어 나 저번에 왓챠로 보다가 번역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깜짝 놀란 영화도 몇 개 있어요. 아직 네. 그 롯데시네마에 걸렸으니까 가능하면 극장에서 가시는 그러게. 것도 좋고요. 아 재밌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 애플은 또 괜찮거든요. 예. 왓챠 왜 그럴까? 좀 이렇게 안타까워. 예, 안타까워 죽겠어. 남한테 권하기도 좀 민망하고 왓챠 좀 잘해봐요. 왓챠는 살아남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맞아. 국산 OTT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왓챠 같은데 펀딩도 좀 하고 그래. 오 그럴까요? 좋은 목표다. 가치가 있다. 그렇지. 가치가 있어. 지분 딱 따내가. 예. 네, 그럴 정도로 많이 벌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괜히 어설픈 거 하다가 망하고 싶지 않아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이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몇 개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 쇼츠나 쇼폼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밌었어요. 약간 봉우리가 기억도 안 나. 정말 해시TV에 의외성을 더해주는 예. 존재예요. 아흐 이거 되게 괜찮았어. 내가 언제 했지? 나 연세대 독수리 대머리밖에 생각 안 나. 나중에 쇼츠로 나오면 봐. 쇼츠로 나오면. 쇼츠는 저도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